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이 좀 길기 때문에 1편, 2편 나눠서 설명해 줄게요. 1편에서는 문장의 오형식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할 거고, 이어서 1형식과 2형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3형식, 4형식, 5형식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특히 3형식, 4형식, 5에서는 수동태적인 의미가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오늘 시작하는 문장의 5형식 기본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예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문장의 5형식을 외워야지? 문장 5형식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요. 5형식에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쓰면 되니까. 그런데 영작을 좀 오래 가르쳐 보다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몇몇 학생들이 지금 과제물로 에세이를 올리고 있는데 잘 쓰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영작을 하는 것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장의 오형식을 공부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는 영작할 때 굉장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문장은 간단한 주어 동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장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1형식에서 5형식까지만 제대로 쓸 수 있다면은 웬만한 문장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문장의 기본 형태들이 조동사 목적으로 기본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접속사라는 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장들은 웬만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단 구문을 이용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은 문장에서 웬만한 문장을 다 만들 수 있는데 구문 이용 문장을 제외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구문 이용 문장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은 so that 구문 또는 there is are 같은 구문 또는 it seems that 같은 구문들 아니면 뭐 투영 to 이렇게 구문을 이용한 문장을 제외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장은 여러분들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만 충분히 쓸 수 있다면 거기에 접속사를 적절하게 믹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문장들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즉 문장을 만들어내는 영작을 할 때 쓰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기본 형태는 1형식부터 5형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처음 가르칠 때는 1형식부터 5형식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뭐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작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1형식부터 5형식이라는 기본 문장 틀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익숙하게 하고 제가 충분하게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갖는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5형식에 대해서 초반에 많이 가르치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형식과 5형식을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때 배운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수업하는 동안에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쉬운지 기본 팁 같은 것들을 몇 개 들 테니까 그거 잘 적어놓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은 여러분들 거의 다 알 겁니다. 문장의 형식은 거의 우리가 5형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좀 이따가 5형식이 뭔지 설명할 텐데. 그럼 이 형식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5형식을 나누는 기준은 동사입니다. 동사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안다면은 문법의 5형식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동사를 명확하게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솔직히 문법도 많은 부분은 안 해도 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문장 구성 요소입니다. 동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동사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할 거고 이걸 바탕으로 문장 5형식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동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사, 타동사, 즉 자동사와 타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적어가 없는 동사예요. 반면에 타동사는 목적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단어입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중간에 껴들어서 미안한데 하나 설명할 때 동사를 외울 때는요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전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별하지만요 하나를 여러분들이 더 강조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타동사 구라는 겁니다. 타동사 구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수월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타동사 구는 뭐냐? 자동사의 목적어는 바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가면은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동사와 이 전치사까지 이 구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타동사 구라고 합니다. 잘못 썼네요. 타동사 구라고 해요. 즉 자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올 수 없지만 전치사를 수반함으로써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동사는 다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외울 때는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look 자동사입니다. 근데 목적어로 수반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 전치사를 붙이면 돼요. Look at me. 나를 봐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이 look과 at이 붙어서 뒤에 목적어는 수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할 때 목적어는 뭘로 끝나죠? 을로 끝나죠. 그러니까 나를 봐 이렇게 목적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타동사 구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사만 전치사를 수반해서 목적어를 만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타동사도 뒤에 전치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사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좋은 단어 있죠. 우리가 타동사로 많이 쓰는 단어 share. share라는 동사는 우리가 공유하다는 동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A를 공유하는데 with B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즉 share는 이렇게 동사가 나올 때 뒤에 전치사를 수반시켜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는 각각 특성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전치사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외울 때는 반드시 자동사라면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 예를 들면 하나 또 있죠. 간단하게 또 떠오르네 갑자기. participate. 뜻이 뭐예요? 참석하다죠. 이건 전치사가 반드시 포함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오죠. 이렇게 자동사라면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가 뭔지를 반드시 판단한 거고 타동사라면은 목적어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외워두는 것이 동사를 완벽하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동사만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 때나 독해를 할 때 쓸모가 없어요. 영작과 독해를 명확하게 하려면 동사에 따라오는 전치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영작의 팁입니다. 공부의 팁. 정리하여 동사를 외울 때는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를 공부하자. 이거를 머릿속에 꼭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럼 밑에 문장에서 우리 동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는지. 뭐 주어만 다 찾아보는 게 편하겠죠? 첫 번째, the manager should deal with the complaint. 주어는 뭐예요? 그렇죠? the manager입니다. should는 여러분들 아시죠? 조동사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조동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오냐? 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 조동사를 영어로 하면 helping verb라고 하는데 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동사를 나와서 수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뭐예요? 이 문장에서 deal with가 동사가 되죠. deal은 자동사예요. 그렇지만 with가 붙음으로써
뒤에 목적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deal with를 뭐라고 하냐? 타동사 구라고 이해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들은 불평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다루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뭐죠? 그렇죠. he and I가 주어고 동사는 different from입니다. different from. different은 동사로서 뭐와 다르다란데 전치사 from을 수반해요. 그래서 여기고 목적어는 each other가 될 수 있죠. in my way. way가 길이라는 표현이라면은 목적어만 될 수 있지만 보통 방법이라면 in way가 쓰는 식으로 뒤에 way가 전치사 플러스 way가 나왔을 때 way가 방법이라는 뜻이라면은 거의 대부분이 부사구로 쓰는 확률이 높아요.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differ from이 뭐냐? 타동사 구가 되겠죠. differ만 보면 자동사야. 그렇지만 differ from까지 해서 타동사구로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와 나는 서로 다릅니다. in many ways.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방법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번 볼게요. 주어는 뭐겠죠? Mr. Shane reported the news to a senior editor. 주어는 Mr. Shin이 되겠죠? 동사는 report입니다. 목적어로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목적어 나왔는데 뒤에 전치사가 없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타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목적어 바로 나왔으니까. 구가 아니죠. 참고로 하지만 구가 뭐라겠어요? 서로 다른 품사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겠죠. 동사에서도 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리포트는 to를 씁니다. A를 B에게 보고하다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터 C는 뉴스를 그의 상사, 에디터에게, 편집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 볼게요. The CS tabs should respond to customer complaints promptly.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그렇죠. CS tab입니다. 동사는 respond to예요. respond는 반드시 전치사 to를 수반해야 합니다. 뭐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타동사 구로서 역할을 하고 목적어는 뭐예요? customer complains가 되는 거고 promptly는 부사를 쓰는 거죠. CS 탭들은 고객의 불평을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타동사와 타동사 구로 구별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자동사 하나만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뒤에 전치사 붙어서 목적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본다면은 모든 문장이 좀 더 편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이해할 때는 동사를 이해해야 돼요. 이 동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오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형식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문장의 오형식. 아까도 말했듯이 문장의 오형식은 기본적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아까도 말했듯이 동사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거죠. 타동사구를 일단 배제할게요. 자동사라는 것과 타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동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완전한 자동사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불완전한 자동사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완전한 자동사라는 것은 동사 하나만 와도 모든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몇 형식이냐? 이거를 1형식이라고 합니다. 형태는 주어와 동사로 끝나는 거죠. 반면에 불완전한 것은 2형식인데 주어와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만으로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무언가가 나와줘야 합니다. 이 형식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뭔가 나오는데 이때 이 형식에서 나오는 이 동사는 어떤 동사가 쓰이냐면 비동사가 사용됩니다.
비동사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뭐 이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 하나만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뭔가가 보충 설명이 됩니다. 우리 이때 보충 설명하는 것을 보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걸 무슨 보어라고 하냐? 이 비동사와 보어가 합쳐서 주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보어 형태 저번에 얘기했죠? 보어 형태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거. 명사나 형용사 형태가 뒤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이 형식이라는 것은 비동사를 써서 주어에 보충 설명을 해주는 형태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솔직히 비동사도 있지만 비형 동사도 있어요. 그럼 비형 동사란 뭐냐면 비동사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비동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become, 뭐 look, feel, sound 그런 것들이 있죠. 뒤에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일단 이것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솔직히 근데 자동사 1형식과 2형식은요. 특히 1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쓴다면은 초등학교 중학생 때 쓰는 거 그거 외에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것은 2형식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 그러면은 타동사는 뭐가 있냐면 타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완전한 타동사. 즉, 완전 타동사라는 것은 동사 하나만으로 형태가 만들었을 때 문장이 완벽하게 의미가 만들어지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완전 타동사. 마지막으로 불완전 타동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완전한 타동사 이것이 기본 문장을 생각하거든요. 이 완전한 타동사가 형성된 이 문장을 우리는 3형식 문장으로 합니다. 어떻게 문장이 형성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이것이 가장 멋있는 문장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타동사긴 한데 타동사의 역할을 확 못해요. 즉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몇 형식이냐면 4형식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는 의미를 못 만들어 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give. 그래서 그러면 I give you. 난 너에게 주었어. 주어 동사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은 나왔지만 의미는 안 만들어주죠. 도대체 나에게 뭘 주었는데 이런 뭔가가 또 나와줘야 돼요. 목적어가. 그래서 사형식은 어떤 단어를 쓰면 그 대표적으로 사형식은 수요 동사를 쓰는 단어 타동사가 나왔을 때 그때 사형식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를 첫 번째 나와 있는 동사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는데 이 동사만으로는 의미를 못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made him. 나는 그를 시켰어. 그에게 뭘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 뭔가가 나와줘야만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들. 즉, 우리 이것을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오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뭐냐면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는 그래서 오형식을 만듭니다. 그럼 오형식을 만드는 동사가 뭐뭐 있느냐? 이렇게 사역동사도 있고 준사역동사도 있고 지각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want 계열 그 다음에 consider 계열이 가장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뭐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기본 단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형태에 따라서 어떤 동사를 쓰냐에 따라서 동사를 딱 보면은 그 문장이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질지가 뻔히 나와요. 즉 어떤 문장 만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몇 형식으로 써야 할지가 뻔히 나옵니다. 정리해보면은 일형식 같은 경우는 완전한 동사를 써서 일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만 해서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 이형식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비동사를 썼다. 비동사가 메인 동사가 된다. 그렇다면은 이형식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뒤에 보호를 써서. 이어서 삼형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동사들이 타동사가 삼형식에 속하겠죠. 근데 만약에 동사가 기구처럼 뭔가를 주다라는 수요적인 개념을 동사를 쓴다면은 머릿속에서 바로 사형식의 문장을 만들어 놓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 형태를 만들어 내면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동사가 사역동사다. 준사역동사다. 뭐 시키다, 요청하다, 허락하다, 난 당신이 뭐 하기를 원한다. 그런 식으로 목적어가 뭐 하게끔 만드는 기본 형태의 동사를 쓴다면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바로 오형식을 떠올리고 오형식 문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쓰고 싶은 동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데가 encourage야. 격려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격려했습니다. 그가 숙제를 마무리 짓기를. 그러면 격려하다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머릿속에서는 내가 목적어가 뭐 하도록 격려하는구나 라는 의미가 딱 떠오르는 순간에 머릿속에서는 오형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여기서 목적격 보어죠. 그러면은 나는 encourage, 격려할 거야. 그를 뭐 하도록? To finish the task. 이런 식으로. 동사를 딱 보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의 패턴을 쓸지를 결정이 딱 나와줘야 돼요. 이 정도까지 연습해야 문장의 오형식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되면은 영작 할 때 정말 편합니다. 물론 독해할 때도 당연히 편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동사 부분을 외운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쓰는지 동사를 반드시 밑에 예문을 보고 어떤 식인지 캐치한다면은 독해를 하던 영작을 하던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오형식에 나온 이 그림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뭐 옛날에 외운 거잖아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어떤 동사를 쓰려고 했는지, 그 동사라면 과연 나는 몇 형식을 쓰는지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동사가 뭘 썼는데 동사가 want야. 그럼 몇 형식 써야 돼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나요? 그렇죠. 이거는 3형식이나 5형식이 머릿속에 빨리 떠올라야 돼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있다면은 5형식을 쓰는 거고 목적어가 없다면은 3형식으로 씁니다. 만들어 볼까요? I want to buy the toy. 나는 그 인형을 사기를, 그 장난감 사기를 원합니다. 3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5형식 써볼까요? 목적어에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I want him. 나는 그를 원합니다. To go home. 집에 가는 게 누구예요? 집에 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가 집에 가길 원합니다. 오형식 딱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동사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가 판정이 됩니다. 이 그림은 정말 중요한 거고 단순히 그림으로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동사에 따라서 어떻게 쓸 건지를 고려하는 그런 기본 차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말 편할 거예요. 이 그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과연 나는 어떤 동사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 동사를 잘 기억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웬만한 문장을 다 만듭니다. 이게 단문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 될 거고 여기에 플러스 접속사를 쓰면서 문장은 엄청나게 길게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거 기억하죠? 문장 독해하는 팁. 독해 팁에서
긴 문장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여서요? 주어동사 목적 찾기 전에 접속사 찾고 접속사 앞에 컴마 찾았죠? 컴마는 결론은 뭐냐면 접속사를 찾기 위한 기본 팁인 거예요. 접속사에 따라서 앞에 문장과 문장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면 접속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문장을 딱 보면 접속사를 뺀다면은 각각은 이렇게 1형식부터 5형식에 나오는 기본 문장밖에 안 돼요. 여기에 접속사를 들어서 문장을 길게 뿌리는 거지.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캐치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웬만한 문장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물론 독해도 굉장히 쉽습니다. 문장의 5형식은 다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영작이에요. 그리고 독해는 덤입니다. 꼭 명심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그럼 지금부터 1형식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형식은요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문장 쓰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1형식부터 한번 공부해 볼게요. 1형식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문장 형태가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 완벽한 자동사입니다. 즉 이 동사 하나만으로도 의미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주어 자동사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의미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의미를 보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뒤에 부분에 대한 이것이 없으면은 거의 문장을 이게 없이는 문장을 만들어도 큰 의미 전달이 별로 없어요. 거의 초등학생이 쓰는 문장 수준밖에 안 됩니다. 대학생 정도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형식은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무엇은 뭐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I'm cried. 나는 울었어요. 끝나는 거죠. 근데 나는 울었어요. 어린애들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일형식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됩니다. 일형식에 주의할 거는요. 목적어나 보어가 없이 주어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즉 목적어가 보어가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go, come, leave, 뭐 move, arrive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이거 뒤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의미를 보충시켜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Children play in the ground. 아이들은 놉니다. 정원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놉니다.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문맥 자동사니까. 거기에 전차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장소로 의미를 부여한 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형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밑에 한번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거 다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샘플 답은 금요일 날 제가 수업이 끝나는 대로 이걸 다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답을 있는 거를 그럼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볼게요. 우리 반의 학생들은 항상 열심히 공부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부터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영작 팁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한 친구라면은 영작을 할 때 한국어를 안 떠올리고 바로 영어를 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머릿속에 영작을 하기 전에 한국어가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한국어가 떠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영작을 영어로 먼저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 살지 않는 이상은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어를 떠올려서 영어를 만들어요. 그게 익숙해지면은 한국어를 안 떠올리고 바로 영어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작을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쓰시면 돼요.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이때 한국어를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그럼 어떤 식으로 내가 영작을 할 거냐? 한국어로 만들었으면요.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민할 건 뭐냐면 한국어에서 동사가 뭔지를 찾으면 돼요. 동사가 뭔지를 찾으면 주어를 찾을 수 있고 주어를 찾으시면 목적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수식하는 데만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주기만 한다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반의 학생들은 항상 열심히 공부한다. 동사가 뭡니까? 그렇죠? 공부한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주어겠죠? 주어는 뭡니까? 학생들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결론은 수식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주어예요, 이건. 학생들이 주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수식이에요. 그럼 볼게요. 어떤 학생들이야? 우리 반의 학생들. 이거 결국은 수식하는 거죠. 열심히는 학생을 꾸며줘요? 공부하는 쪽에 꾸며줘요? 그렇잖아요. 열심히는 결론은 공부하는 겁니다. 항상은 항상 부사인 거고. 이렇게 문장을 판단하면 명작을 하기 쉽죠. 한번 해볼까요? 주어는 뭐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뒤져 볼게요. 학생들은 the student. 근데 어느 학생들이요? 우리 반의. 의니까 보통 우리말은 소유격이죠. 그러면 of our class 또는 in our class. 우리 반에 있는 우리 반의 학생들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부한다. 공부한다 뭐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work입니다. 일하는 거고 똑같아요. work. 근데 열심히 hard. 근데 항상 부사는요. 위치가 애매하면은 동사 앞에 쓰면 좋습니다. 즉 무슨 동사? 일반 동사일 때는 그 앞에 주면 거의 편해요. 그래서 어디 쓰느냐? 부사를 always. 그럼 하드는 부사인데 왜 뒤에 씁니까? work하드는 기본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쓴다면은 한국어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영작을 할 수가 있어요. 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문장일수록 동사를 찾아내는 능력만 하면 돼요. 그런데 쉽죠? 우리나라 말로 동사는 뭐로 끝납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무어, 다. 한국말에서 다가 나오면은 다 동사입니다. 우리는 매일 버스 타고 학교에 간다. 동사 뭐예요? 그렇죠? 간다입니다. 그럼 가는 게 누구예요? 우리죠. 근데 우리는 어디 갑니까? 얘가 주어가 될 거고 동사인데 어디 가요? 학교에. 그럼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나머지는 수식인 거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게 일형식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형식 구문이 나왔는데 여기는 고치세요. 이형식 구문이 아니고 이형식 구문입니다. 이 구문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문장 형태로 하기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문장 구문으로 해서 외워두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there is, there are 구문이에요. There is, are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옵니다. 이때 이 명사가 주어예요. 이거에 따라서 이쪽에 수일치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책들 there 만약에 책들이 books가 나왔다면 여기는 are가 나오면 돼요. 그런데 there라고 구문은요 주로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수식하는 형태가 항상 나와줘요. 이거 없이는 잘 안 만들어집니다. 전명구도 올 수 있고 또는 that 관계대명사도 올 수 있고 아니면은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한 권이죠. 그러니까 수일치가 돼서 단수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부엌에는 많은 사과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문장을 만들 때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동사를 한국어에서 동사를 찾으라고. 한국의 동사가 뭡니까? 그렇죠. 있습니다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주어가 뭐야? 많은 사과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 부분이 되겠죠. 있다가.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있습니다. 나왔죠? There is나 또는 are가 나오겠죠. 근데 많은 사과죠? many 뭐가 있어요? apples. 근데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장소
부엌에는 장소 부사로 되죠. 그러니까 in the kitchen.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아가 나와야죠. 의외로 there is there라고 하면은 정말 많이 쓰는 구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래요. 두 번째 이 형식 여기는 it seems that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that 쪽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it seem은 뭐인 듯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t seems that he's like kind. 그는 친절합니다. 몇 형식이에요? 이것만 보면은 그렇죠? 비동사, 형용사 뒤에 배울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절한 듯 해요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하나 해볼까요? 우리 작업은 끝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뒤에 뭐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 것이 보통 대시예요. 여기가 주어동사가 나온다면. 그럼 주어동사 먼저 봐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된다. 동사분을 찾아야겠죠? 대시 명사절이면은 지속된다가 동사예요. 근데 뭐가 지속돼요?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직업은 지속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이거는 부사겠죠. 그러면은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뭐 같아요. 뭐인 듯 같아요. 그러면 it seems 뭐 같습니다. that 이하인 것 같아요. that을 명사절로 쓰면요. 해석할 때 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주어라면 뭐하는 것은, 목적어라면 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주어부 찾으면 되죠? 우리 작업 뭐겠어요? Our work. 지속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됐죠? 미래형으로 will 지속되다 뭐 있어요? continue 있죠. 근데 지속되어지는 거니까 will be continued. 끊임없이. 뭐 and를 써도 되는데 그거 많이 쓰는 거니까 저는 좀 특이하게 쓸게요. without end. 끝없이.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되는 거죠. 문장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문장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셀프인터뷰를 보고 맞춰보고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거 구글 클래스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다른 친구 저 알겠죠? 내가 이거 물어봐도 창피한데 괜찮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 위해서 대신 물어본다고 생각해서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댓글 나눠주면 돼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그걸 보고 같이 공부할 겁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래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 쓰고 같이 공부할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동영상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고 다음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이형식 문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형식 문장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어의 상태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형식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 근데 아까 무슨 동사라고 했어요? 동사가 기본적으로 비동사입니다. 비동사가 뭐이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어가 들어가 줘요. 근데 이때 보어를 무슨 보어라고 했죠? 그렇죠.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비동사와 주격 보어가 모여서 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줘요. 이런 형태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뜻으로 해석하면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이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형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불완전 자동사로 쓰는 거고 반드시 보어를 수반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어는 명사와 형용사 형태가 많이 있죠. 그리고 주어, 명사 보어는 주어와 일치, 형용사 보어는 주어의 상태 설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 나온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요. 이 두 개가
동격이에요. 같은 의미를 말한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은 I'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누구예요? 학생은 나죠. 동일하죠.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비동사 뒤에 이게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비동사와 형용사가 합쳐서 주어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샘플 들어볼게요. He is kind. 여기에서 비동사가 나왔고 형용사가 나왔죠. 하나 안 찍은 거 중요한 거 있네. 여기도 마침표, 여기도 마침표 있는 거 꼭 기억해. 문장을 쓸 때 마침표 안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마침표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친절하다는 것은 결론은 그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식은 문장 쓸 때 많이 씁니다. 특히 이쪽 상태를 설명해 줄 때 많이 써줘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형식에 나오는 이 비동사는 형태로는 비동사가 있고 또 하나가 비형 동사가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동사는 am, are, is를 말합니다. 반면에 비형 동사는 밑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 비형 동사는 형태는 am, are, is처럼 비동사처럼 보이지 않지만 뒤에 형용사를 나와서 문장을 만드는 기본 형태들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비형 동사는 좀 특징이 뭐냐면은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는 그냥 나오면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명사가 나올 때는요, 이 사이에 like를 집어넣어서 보통 문장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형 동사의 종류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 look, seem, remain, keep이라는 게 있고 변화를 나타내는 무엇이 되다, 바뀌다라는 변화를 나타내는 become, come, get, grow, make, turn, prove. 그다음에 감각 동사인 feel, smell, feel, sound, taste. 사운드 필요 없지. 이건 지우세요. 또 떴네. 그 sound good 이런 식으로 형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 비형동사를 많이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형동사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한다면은 다양한 이형식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두 개 정도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개 정도 해보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형식 치고는 이 두 개 문장을 해볼 건데 이 형식 치고는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문장을 쓸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쓸지. 1번. 만약 제가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저는 피아노 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2번은 사람들은 신발에 대한 다양한 취향을 갖고 있으므로 많은 선택 사항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만약 제가 악기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저는 피아노 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좀 문장이 이 형식, 삼형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고민하면서 써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독해하는 것과 똑같이 컴마가 나오면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이 나왔다는 것은 만약은 우리는 뭘 쓴다는 거예요? if를 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if가 뭐냐면 종속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앞쪽을 종속절로 쓰고 뒤를 주절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if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글에서 뭘 먼저 찾으라겠어요? 그렇죠. 동사 부분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 일단 주절 쪽이 편하니까 동사 부분 찾아볼게요. 동사가 뭐죠? 그렇죠.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운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하는 게 뭡니까? 피아노를 치는 거죠. 이게 목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 동사 목조였으니까 뭐겠어요? 삼형식이 되겠죠. 그럼 앞에 쪽 if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주어 동사 목조 찾아야겠죠? 첫 번째 동사가 뭘까요? 그렇죠. 배울 수 있다면 이게 동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배울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배우는 게 뭡니까? 악기 다루는 방법. 여기는 왜 읽는지 모르겠지만 3형식 썼네요. 일단 그냥 써볼게요.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주어 다시요. 주어 동사 목적 나왔죠? 그럼 하나씩 문제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주어 써야겠죠? 제가 배울 수 있다면 뭐 can보다는 약간 could 쪽에 정중하게 쓰는 게 낫겠죠? could learn 뭘 배우는 거죠? 악기를 다루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여러분 투부정사에 의문사에 투부정사를 쓰면 명사조문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 하는 방법은요. how to입니다. 근데 배우는 거죠. 다루는 거니까 뭘 쓰면 되겠어요? 악기를 다루다. 동사 뭐 써요? 그렇죠. play입니다. 뭘 다루는 거야? 어떤 인스트루먼트를. 내가 악기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 다음 주어를 써야겠죠? 나는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I would select 아니면은 choose 뭘 선택하는 거야? 피아노 치는 걸 방법이겠죠? how 아니 여기서는 방법이 아니구나. 피아노 치는 거니까 to play 뭐 쓰면 돼요? the piano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는 3형식만 썼네요. 진짜로 뭐 그렇다고 치고 넘어갈게요. 다음 사람들은 신발에 대한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선택사항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서 콤마가 있으니까 끊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찾습니다. 사람들은 신발에 대한 다양한 취향을 갖고 있으므로 많은 선택사항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빨리 판단해야 돼요. 어떤 접속사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안 보인다면은 다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낼 거지? 한글에서 없다면 신발은 사람들은 신발에 대한 다양한 취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택사항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등기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러면 등기조리라면은 컴마 다음에 등기족소서 써야겠죠. 그럼 앞에도 주어동사, 뒤에도 주어동사를 만들면 돼요. 그럼 앞에도 문장부터 볼게요. 뒤에 앞문장. 앞문장에서 동사는 뭘까요? 그렇죠. 가지고 있음으로가 지워서는 so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아직 만들게요. 가지는 겁니다. 누가 가지는 거야? 주어가. 그렇죠? 사람들은 가집니다. 그럼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건 신발이 아니고 다양한 취향이죠. 을로 끝났으니까. 근데 어떤 취향입니까? 신발에 대한 다양한 취향인 거예요. 뒷문장. 딱 보는 순간에 동사가 뭐예요? 그렇죠. 중요하다죠.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있는 것. 이것이 주어가 되겠죠.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선택사항이 있는 것. 얘가 선택사항이 있는 것. 있는 것이라니까 거시적이라면요. 거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대절이에요. 근데 주어 동사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론은 투부정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동사가 되는 거고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쓰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건 몇 형식을 쓰겠다는 거냐면 가주어 진주어겠다는 개념인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는 이렇게 쓰면 이 형식이에요.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취향을 taste 뭐에 대한 뭐 about 아니면은 in the shoes 슈즈에 대한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된 거죠? 그래서 so 중요합니다. 딱 보는 순간 나와야죠. I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한 거예요? to. 가지고 있는 것. 있다는 거죠. have 많은 선택사항이 있는 거죠. 많은 선택사항이 있으니까 많은 선택사항. many 뭐겠어요? 선택사항. selections.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여기에서 be important 비동사 형용사 되죠. 이게 주어인 거고 그래서 이 형식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가져준 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나중에 샘플 답으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열심히 했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편을 마치고 2편에서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